나 요즘 너무 깜빡깜빡해서 큰일이야. 혹시 치매 시작된 거 아니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놀라운 사실을 먼저 하나 알려드릴게요. 병원에 치매 같아요 라고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정작 치매가 아닌 분들이 훨씬 많고, 반대로 난 치매 아닐 거야 하시는 분들이 진짜 치매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혹시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셨나요? 약속을 잊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서 나 치매 아닌가?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기억력 말고 진짜로 의심해야 할 치매 신호, 그리고 우울증과 치매에 얽힌 관계, 마지막으로 치매와 우울증을 함께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나 요즘 너무 깜빡깜빡해서 큰일이야. 혹시 치매 시작된 거 아니야?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 정말 자주 들으시죠? 사실 그럴 만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조금씩은 건망증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게 치매라고 단정 짓는 건 너무 이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70 넘은 어르신 한 분이 병원에 오셨어요. 선생님, 저 요즘 너무 깜빡깜빡해서 무서워요. 약속도 잊고 물건 둔 것도 생각 안 나고. 그런데 이분 병원도 혼자 찾아오셨어요. 지하철 타고 환승도 하고 접수도 혼자 다 하시고요. 이런 경우는 거의 치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향 감각이 멀쩡하시거든요. 진짜 치매는 길을 잃거나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치매는 본인이 잘 인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우리 엄마 이상해졌어 하고 데리고 오는 경우가 훨씬 많죠. 반면 우울증이나 단순 건망증이 있는 분들은 내가 요즘 왜 이럴까 하고 스스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병원도 자발적으로 오시고 의사 선생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엔 늘 아침에 신문을 챙겨 읽고 반찬도 척척 만들어 드시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요즘은 반찬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신문도 글씨가 잘 안 들어온대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치매인가 봐 하시는데요. 대부분은 노화성 건망증이에요. 치매는 그보다 훨씬 더 일상생활에 지장이 커요. 예를 들어 밥을 태워 먹는다든지, 물 틀어놓고 나가버린다든지, 집 주소를 갑자기 잊어버린다든지 하는 경우죠.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너무 불안해 마세요. 자신에 대해 걱정할 수 있을 만큼 의식이 또렷하다면 그건 치매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요. 정작 치매이신 분들은 본인이 치매라는 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나 아무 문제 없어. 왜 자꾸 이상하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스스로 병원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가족들이 요즘 아버지가 좀 이상하세요 하면서 손을 잡고 오시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셨던 한 분은 예전엔 명함만 봐도 사람을 기억하시던 분이었어요. 한 회사에 중역으로 계셨고 일처리도 꼼꼼하셨던 분이죠. 근데 요즘은 직원 이름이 헷갈리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회의 시간에 우리 회사 이름이 뭐더라?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그걸 본 직원들이 놀라서 가족에게 말씀드렸고 결국 병원에 오셨죠. 검사해 보니까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무슨 일로 왔는지 모르겠어. 그 순간 가족들 표정이 굳더라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성격 변화예요. 예전엔 다정하고 인자하시던 어르신이 갑자기 짜증을 내고 괜히 화를 내시고 심하면 욕설까지 하십니다. 저분이 왜 저렇게 바뀌었지? 가족들이 처음엔 성격이 변했다고만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은 뇌가 조금씩 손상되면서 조절 능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특히 전두엽이 위축되는 치매일 경우 행동이 돌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 길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의심이 많아져서 가족들까지 감시하려 듭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나 기분 탓이 아니에요.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신호입니다. 게다가 치매가 진행되면 먹는 것도 어려워지고 말하는 것도 헷갈리고 결국은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폐렴 같은 합병증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결국 치매는 내만의 병이 아니라 전신 건강을 무너뜨리는 병이 됩니다. 가장 무서운 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조용히 치매를 앓다가 영양실조나 낙상으로 병원에 실려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본인이 뭘 못 챙긴다는 인식조차 없으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전과 확연히 다른 행동, 말투, 성격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가까운 가족들이 먼저 관심을 갖고 조용히 함께 병원에 가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기지 마세요. 치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울증인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 생기는 우울증은 증상만 보면 치매와 정말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멍하게 누워만 계시고 밥도 잘 안 드시고 말수도 줄고 이야기를 해도 집중을 잘 못하시고 이러면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치매 시작인가 보다 하죠.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노년기 우울증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치매와 우울증 증상은 비슷해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울증은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를 멈추고 싶어 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도 저장하는 것도 의욕이 없어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분들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밥맛도 없고 자꾸 죽고 싶단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그건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처음 생긴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 저하를 넘어서 뇌혈관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MRI를 찍어보면 뇌 안의 미세혈관들이 막혀서 하얗게 변한 모습이 종종 보입니다. 이건 뇌의 산소 공급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우울증과 인지기능 저하가 같이 오는 원인이 되죠. 한 사례를 소개할게요. 제가 진료한 한 할머니는요, 평소에 너무 깔끔하고 부지런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루 종일 잠옷만 입고 누워만 계시는 겁니다. 딸이 이상해서 데리고 왔죠.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셨어요. 치매일까요? 그런데 진료를 해보니 기억력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고 방향 감각도 문제 없었습니다. 대신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살아도 소용없어. 뭐하러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진단은 우울증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식사량이 줄고 체중이 7kg나 빠졌더라고요. 말 그대로 몸이 병든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우울증을 방치하면 결국은 몸까지 망가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체력이 약해지다 보니 우울증으로 식사를 거르고 움직이지 않으면 폐렴이나 욕창, 낙상사고 같은 위험이 확 올라갑니다. 게다가 우울증은 스스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얘기,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결국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럼 이건 치매가 아니라도 치매와 거의 똑같은 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하죠.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우울증은요, 적절한 치료와 약물, 생활 리듬만 회복해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질환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울증이 회복되면 치매로 가는 길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내가 너무 무기력하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누워만 있고 예전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계속되면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그건 기분 탓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우울한 거랑 치매랑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요, 이 두 가지는 생각보다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생긴 우울증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치매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치매를 부른다고요? 맞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뇌에서 감정과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들, 특히 해마와 전두엽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뇌 구조 자체가 변한다는 뜻이에요. 한 연구에서는요, 노년기 우울증을 겪은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같이 있을 경우 이 위험도는 훨씬 더 올라갑니다. 한쪽 배우자가 치매에 걸리면 남은 배우자는 거의 대부분 우울증에 걸립니다. 예전엔 다정하던 남편이 갑자기 욕을 하거나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면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이에요. 내가 평생 함께한 사람이 맞나? 이렇게 돌봐야 하나? 나도 너무 힘든데?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스스로 돌봄을 포기하게 되죠. 실제로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배우자 중 약 40% 이상이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 상태라는 보고도 있어요. 그분들도 치료받지 않으면 결국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치매 간병도 힘든데 내가 우울하다고 누가 알아주나? 병원 갈 시간이 어딨어?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옆에 있는데? 이해합니다. 정말 힘드시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먼저 무너지면 남편도 지킬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도 장기요양보험, 간병 지원 서비스 등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해 두고 있어요. 문제는 우울증에 빠지면 그 정보조차 찾아볼 의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자녀, 친척, 친구들이 꼭 함께 챙겨주셔야 합니다. 병원 한번 가보자. 같이 상담 한번 받아보자. 이 말 한마디가 생명을 지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치매가 아니다. 그러나 치매를 부른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울증이 있다고 치매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울증을 방치하면 치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생기면 그 돌봄 부담으로 또 다른 우울증이 생깁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내가 우울하다는 걸 먼저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멀었어. 치매는 나이 들면 생기는 거잖아.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그 나이 들면이 바로 오늘일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치매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10년 전, 20년 전부터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던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방은 60대가 아니라 50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치매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 이미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세 가지는 단순히 혈관 문제를 넘어서 우리 뇌로 가는 혈류를 막고 세포를 파괴하며 결국 기억과 판단을 담당하는 뇌 부위들을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 당화 혈색소 수치가 7에서 8 이상이라면 뇌 건강이 매우 빠르게 나빠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심지어 10이 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건 치매뿐 아니라 시력, 신장, 발끝의 감각까지 다 무너지는 경고 신호입니다. 젊을 때 좀 조심할 걸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50대부터는요. 몸을 돌보는 습관이 곧 내 뇌를 지키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30분이라도 걷기, 자극적인 음식 줄이고 혈당 조절하기, 밤잠 충분히 자기, 스트레스 풀기,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여도 실제로 뇌의 노화를 5년, 10년 늦출 수 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건 단순히 치매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더 나답게 살기 위한 준비이기도 해요. 제가 만난 한 58세 남성분은 30대 중반부터 당뇨가 있었고 혈압도 조금씩 올라가던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분은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셨습니다. 탄수화물 줄이고 매일 1만 보 걷고 금연, 금주, 규칙적인 수면까지.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MRI를 찍었는데요. 노화 없음이라는 소견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치매는요, 나이 드는 게 아니라 관리를 안 해서 오는 병이더라고요. 너무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60대, 70대, 80대라 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식사, 수면, 운동, 감정 조절 하나씩만 바꿔도 뇌는 다시 활력을 찾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내 나이에 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해보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선생님, 밤에 잠이 너무 안 와요. 수면제 없이는 도저히 못 자겠어요. 이런 말씀 병원 오시는 어르신들 중 절반 이상이 하십니다. 그만큼 잠 문제는 노년기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예요. 그런데요, 잠을 못 자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바로 수면제를 오래 많이 복용하는 것입니다. 수면제를 오래 먹으면 뇌가 쉬지 못합니다. 수면제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 복용할 경우 뇌는 자연스럽게 잠드는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게다가 일부 수면제는 기억력 저하, 판단력 흐림, 아침에 어지럼증과 낙상, 심지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 증가와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약 복용 후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낙상은 곧 골절이고 골절은 활동력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은 뇌 기능 퇴화까지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수면제 없이도 편안히 잠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바로 수면 리듬을 회복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아침 6시에 일어났으면 주말도 똑같이 체내 시계를 일정하게 맞추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둘째, 낮에 햇빛 쬐기. 햇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저녁에 잘 나오게 도와줍니다. 하루 30분만 산책해도 효과가 커요. 셋째, 낮잠 줄이기. 오후 3시 이후엔 자지 않도록 하고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넷째, 자기 전 스마트폰, 뉴스 시청 줄이기. 자극적인 정보는 뇌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잠이 들어도 얕은 잠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런 습관이 치매 예방 효과로도 이어집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잠을 잘 자는 사람은 치매 발생 위험이 30에서 40% 낮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잠자는 동안 뇌는 노폐물을 씻어내고 기억을 정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이 곧 뇌 청소 시간인 셈이죠. 그런데 수면제를 오래 먹으면 이 중요한 청소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면 시간은 길어도 뇌는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수면제는 의사와 상의해서 딱 정해진 만큼만. 잠이 너무 안 오면 수면제를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스스로 늘리지 마세요.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섞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끊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점차 줄이거나 수면 유도제 대신 자연 유래 보조제나 인지 행동 치료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밤 나를 위한 준비를 해보세요. 혹시 오늘도 나는 왜 이리 잠이 안 올까? 이런 걱정으로 베개를 안고 뒤척이실지 모릅니다.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뇌를 쉬게 해주는 건 약이 아니라 나의 하루 습관이다. 조금은 일찍 불을 끄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그냥 숨소리에 집중하면서 하루를 내려놓는 연습, 그 연습이 쌓이면 약 없이도 잠드는 뇌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치매는 꼭 병원에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조용한 집안, 아무도 없는 오후 시간, 습관처럼 앉아있는 소파 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혼잣말, 회상, 그리고 멈추지 않는 과거. 나이가 들면 누구나 옛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땐 좋았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요, 이게 자꾸 슬픈 기억, 억울한 기억, 상처만 떠오르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뇌는 그걸 진짜처럼 다시 겪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머릿속을 차지하고 떠나지 않게 되죠. 예전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의 무관심, 자식들의 서운함. 그때 그 일이 지금 다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제일 보기 싫은 게 남편이에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남편이 뭘 특별히 잘못하지 않아도 예전의 감정들이 부풀어 올라서 그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건 정상적인 부부 갈등이 아니라 감정 회로가 피로해진 뇌에서 생기는 왜곡된 감정 반응입니다. 우울증이 오면 과거의 상처는 더 생생히 떠오르고
현재의 감사는 흐릿해지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남자분들 중에는 이런 기분을 술로 달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한잔했다. 잠 안 와서 소주 한 병 비웠다. 처음엔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쾌감 물질이 인위적으로 올라간 상태일 뿐이에요. 그 다음 날은 더 심한 무기력과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지나친 음주는 기억력 저하뿐 아니라 술로 인한 치매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르사코프 증후군이라는 알코올성 기억 장애는 짧은 시간에 뇌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일상 속 치매에 부르는 습관들 요약해 볼게요. 하루 종일 혼자 말없이 앉아있기, TV만 멍하니 보기, 특히 뉴스 중독, 술로 감정 해소하려 하기, 밤늦게까지 생각만 반복하며 뒤척이기, 자꾸 과거만 회상하며 현재를 무시하기. 이런 것들이 쌓이면 뇌는 점점 외부 자극과 연결되지 않게 되고 결국은 우울증을 넘어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 한 사람과 대화 나누기, TV 말고 책 한 페이지 읽기,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하나 떠올려 보기, 산책하며 지금의 바람, 햇살을 느껴보기. 우울증이나 치매는요, 거창한 치료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훈련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약만 믿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다행히도 뇌는 쓰면 쓸수록 살아납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훈련할 수 있는 근육과 같습니다. 첫째, 두뇌 운동의 핵심은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 뇌는 익숙한 걸 반복할 땐 거의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하지만 처음 해보는 것, 낯선 활동, 생각을 요하는 일을 할 때 뇌의 회로가 활짝 열립니다. 새로운 책을 읽기, 퍼즐 맞추기, 수수께끼 풀기, 외국어 단어 외우기, 왼손으로 글씨 써보기, 평소 안 가던 동네로 산책하기. 이런 활동들이 바로 신경회로를 자극하는 두뇌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니은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1분 안에 10개 말해보세요. 이런 워드 플루언시 훈련은 언어 능력과 사고 전환력을 동시에 단련할 수 있어요. 둘째, 언어와 글쓰기는 해마를 단련합니다.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해마입니다. 이 해마는 단어를 조합하고 문장을 만드는 활동을 할 때 가장 활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줄씩이라도 짧은 글을 써보는 습관은 뇌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맑았다. 햇살을 쬐며 걸으니 기분이 좋았다. 마트에 가서 복숭아를 샀다. 계절이 벌써 여름이구나 느꼈다. 이처럼 감각, 감정, 생각을 함께 적으면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셋째, 말하기보다 듣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 단순히 말만 많이 한다고 뇌가 좋아지진 않아요. 중요한 건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뉴스 대신 다큐멘터리 보기, 책을 읽고 요점 정리해보기, 라디오나 팟캐스트 듣고 느낀 점 말해보기. 이런 활동은 뇌의 언어 처리, 감정 공감, 사고력을 전반적으로 깨우는 방법이에요. 미국의 한 수도원에서는 평생 교육을 받으며 글을 쓰고 기도하고 독서하는 수녀님들을 오랜 기간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놀랍게도 MRI 상에서는 치매와 비슷한 뇌 위축이 있었는데도 실제 삶에서는 아무런 치매 증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수녀님들은 평생 동안 매일 글을 쓰고 새로운 어휘를 접하고 공동체와 소통하며 계속해서 뇌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뇌가 늙는 게 아니라 뇌를 안 쓰는 게 문제라는 것. 넷째, 내 삶에 자극과 의미를 주는 작은 도전. 뇌는 자극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아니라 건강한 긴장감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 배우기,
지역 커뮤니티 모임 참석하기, 손자에게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기, 온라인으로 무료 영어 수업 듣기. 이런 활동은 뇌를 새롭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속에서 내가 아직 배우고 자라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경험이에요.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너무 많고 어려워 보이시죠? 괜찮습니다. 단 하나의 변화로도 뇌는 반응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30분 책을 읽어보세요. 손자에게 단어 퀴즈 내달라고 해보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오늘 기분을 적어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뇌를 살리고 마음도 삶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치매든 우울증이든 가장 처음 무너지는 건 일상입니다. 하루의 리듬이 깨지고 밤낮이 바뀌고 씻는 것도 입는 것도 먹는 것도 다 귀찮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삶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치매나 우울증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하루 루틴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아침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루의 첫 1시간이 그날의 뇌 컨디션을 좌우해요. 6시에서 7시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햇살 받으며 스트레칭 5분, 간단한 팔, 다리 움직임.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뇌 순환에 도움. 오늘의 감정 기록하기. 오늘은 조금 기운이 없지만 괜찮다. 이 짧은 루틴 하나로 뇌는 오늘도 괜찮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게 쌓이면 마음이 다시 살아나요. 식사 루틴은 의무가 아니라 의식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우울해지면 혼자 먹기 싫다, 대충 때우자 하시죠. 그렇게 되면 영양 부족, 기력 저하, 뇌 피로가 한꺼번에 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릴게요. 식사를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행사처럼 준비해 보세요. 좋아하는 그릇에 젓가락에 담기. 하루 한 끼는 직접 요리해 보기. 계절 반찬 하나씩 시도해 보기. 음악 틀어놓고 식사하기. 이 작은 정성이 나는 나를 잘 챙기고 있다는 자기 존중감으로 이어집니다. 오후 루틴은 움직이고 소통하고 배우기입니다. 산책 20분,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뇌혈류 자극. 전화통화 1번 친구, 자녀, 형제에게 안부 전하기. 새로운 정보 하나 접하기. 기사, 뉴스, 책, 유튜브. 글쓰기 또는 그림 그리기. 감정 표현은 뇌를 회복시킵니다. 이 루틴은 몸, 감정, 두뇌를 골고루 자극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어렵지 않게 하지만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루틴은 마음 정리와 자존감 회복 시간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3가지 쓰기. 예를 들어서 햇볕이 따뜻했다. 동네 슈퍼에서 반가운 얼굴을 봤다를 쓰는 거죠. 긴장 풀기 위한 따뜻한 찜질이나 족욕. TV는 9시까지만 보고 이후엔 조용한 음악 듣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나이는 숫자일 뿐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우울한 기분을 누그러뜨리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누군가 돌봐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잘 챙기면 내 뇌도, 내 감정도, 내 기억도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자존감입니다. 나는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치매와 우울증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치매와 우울증, 그리고 그것을 예방하고 이겨내는 방법들에 대해 나눠봤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결국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순간부터 인생은 다시 시작된다. 치매도 우울증도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막아내는 힘도 바로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약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슬픔을 삼키며 살아오신 시간, 그 마음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을 혼자 껴안고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 한마디로도, 글 한 줄로도
밥 한 끼 정성스럽게 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살아나고 마음은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내용들 모두 기억하기 어렵다면 단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나는 아직도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이는 숫자일 뿐, 삶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 아침이 또 옵니다. 그 아침을 맞이하며 당신의 뇌와 마음이 더 건강해지길, 삶이 다시 반짝이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입니다. 함께 걸어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맑은 날씨처럼 따뜻하고 평온하길 바랍니다.